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일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시 실국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3분이며 박철룡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김세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철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그동안 8대 의회까지 그 조례상에는 일문일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상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했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이번 박희조 청장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일문일답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시행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완연한 가을을 맞아 청명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추운 날이 다가오겠지만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마련을 위한 기업 유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내 초중고 고등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도로 불법 점용 행위인 노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럼 먼저 청장님 질문 답변하시기 전에 네, 먼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 먼저 아직 사그러지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동행하며 대전의 중심 도시로서 영광을 되살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국민의 슬기와 공동체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역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예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리라 확신하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 원동력 마련을 위한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지방 소멸 위기 지수, 예산 대비 63%에 이르는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 등 각종 지표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는 타 여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대로 변화 없이 진행된다면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자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의 해답은 바로 새로운 기업 유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야 비로소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집약적 효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유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께서 500만 평 플러스 알파의 그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동구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 그리고 향후 유치되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대청동 일원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까지 겹쳐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기에 신규 기업을 동구에 유치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용이한 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용지 제공으로 기업들의 초기 투자 비용을 경감시켜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단 조성을 위해 대상지 조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긴밀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대전시에서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산단 조성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 현황 파악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 산단 조성을 건의하여 우리 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기업 투자의 매력적인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취임 직후 대전시와 그리고 우리 구 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가칭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였고 시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정책 그리고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지금이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청동 지역은 이미 2018년도에 하수관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동안 수돗물 정수 처리 기술이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40여 년 전 만들어진 법령을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국회, 또 대전시, 언론,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함과 동시에 대청호 주변 다른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친환경 대청호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제가 사전 답변을 보고 나서 고민한 흔적이 느껴져서 답변에 만족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있었어 가지고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전 동구에 올해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 문을 두드렸지만 그 부서 간에 다른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규제가 있고 또 경제과에 해당되는 규제가 있어요. 이게 상충되다 보니까 기업이 굉장히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기업은 토지를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조율을 한 거예요. 가능할 줄 알고. 그런데 만약에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업이 들어왔다가 이런 정도의 충돌, 상호 부서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그 기업이 다시 들어오려고 할까요? 우리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그 기업이 땅을 샀고 매수해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푸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들어올 때 이런 부서 간에 다른 규제로 인해서 또 부서 간에 협력이 되지 않아서 기업을 막고 있다면, 들어올 기업을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 기업이 전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손해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박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 그리고 우리 구의 노력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큰 성과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장훈 시장님께서 500만 평 플러스 알파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되고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단 유치에 있어서 걸림돌은 역시나 그 높은 분양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전국적으로 국토의 중심지고 또 많은 인재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리고 R&D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역시 부지가 좀 분양가가 높다 이건데요. 앞으로 이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하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 부서 간의 어떤 칸막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 유치가 현실화가 좀 된다면은 우리 동구에 혹시 그런 부서 간의 어떤 칸막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부처 간의 협업 또 부처장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이 유치하는데 또 들어오는데 불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뭐 말씀 중에 그 기업 맞춤별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A 기업이 제조업이라면 제조업에 맞춘 우리 구에서 준비되어 있는 뭐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그 전화로 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맞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번에 정책개발실이 만들어졌죠. 그 정책개발실에서 이런 업무를 좀 더 같이 연구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좀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요거에 대한 건 이 정도로 끝내고요. 지금 대청동에 우리가 이제 상수 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은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대 국회의원들도 잘 못 풀고 또 구청장님들도 못 풀고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김영환 도지사 충북도지사께서 같은 이 대청호를 같은 자원으로 쓰고 있는 충북에서 특별법을 마련해서 조금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런 좀 제안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뭐 국회의원들과 협업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청호 주변에 있는 이 충북도는 저희 대전 그리고 우리 동구에 비하면은
그런 노력들이 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취임식을 문희 관광 단지에 할 정도로 대청호 규제 관련돼서는 충북도가 현재 한 발 앞서가는 현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회 내에서 법률 개정 이런 노력도 상당히 좀 저장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에서 접근하는 방식하고 지금 저희가 동부에서 규제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북은 그동안에 규제 완화를 위한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을 좀 해달라는 데 좀 더 방점이 두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원천적으로 좀 일정 부분 함정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방점이 달라서,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옥천이라든지 영동 또 대청호를 둘러싼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가 그래서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나 또 옥천 또 보은 쪽하고 큰 틀에서 협조할 수는 협조하고, 또 각자 미세한 부분에서 차른 부분이 있으면은 각자 노력을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에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지자체와 연대 협력 이 부분까지도 폭넓게 전략을 좀 마련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처장님께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참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또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만들어 주신 것도 그 일환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저 또한 아주 만족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도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노력하는 만큼 많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관내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학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 있고 교육 환경이 좋은 주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가 학세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구민 여러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대전 동서 격차의 현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 지역 주거 가치의 현 주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지방 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교육 행정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교육 환경의 수준에 따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젊은 생산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가 활력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자치구에서 언제까지나 손 놓고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2020년도 본 예산서를 살펴보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총 예산의 0.55%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낮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 교육 격차의 심각성과 그 격차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구의 지방 소멸 위기 탈피 등의 현안과 직결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동구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울러 동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른바 좋은 학원들이 편중되어 있는 곳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등 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신도심, 그러니까 서구 유성구 중심으로 인구 및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고 동서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구 차원의 적절한 대책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열망하는 만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전문 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립 부지와 또 운영 프로그램, 명칭 등에 대한 전문가와 또 구민 의견을 듣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책임질 양성할 수 있도록 교두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하기 좋은 우리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 내역입니다.
첫째, 3만여 권의 대전 최대 영어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무지개 어린이 영어 자료실 운영과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 논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서 코딩, 드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특강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래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신 입시 전략 그리고 정보 제공을 위한 1대1 진로 진학 컨설팅은 물론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학원 유치 등 사교육 활성화를 통한 동서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유성구 등 신도심에 편중된 대형 학원들로 인해서 동서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교육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 유치 등은 사교육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고질적인 문제인 동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총장님, 제가 이 교육 관련 질문을 하니까 그 사전 질문의 주요 의지를 그 과에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교육에 대한 이거를 고민해 볼 수 있냐. 거기 답변도 이렇게 나왔네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민해 보셔라. 고민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별로 고민하는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공공기관에서 사교육에 대해서 논한다는 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교육은 정말 우리 공공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선을 긋고 방법을 찾기 때문에 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총장님, 타 지자체 비교해보는 것, 타 지자체에서도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이 교육 행정 영역이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여기 답변 사연은 없지만은 예.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직접적으로 학원을 유치하고 이런 거는 사실 공공역에 하기에는 사실 좀 적절치 않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단지 이제 진학 상담에 있어서 대학 진학 상담을 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 동구에서는 그래도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그런 끈을 놓지 않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할 단계 이런 때 그 입학 설명회들을 우리 동구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좀 더 폭넓은 교육의 장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래도 공적인 영역을 살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우리 동구가 교육 예산 0.55% 굉장히 미비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넓혀주는 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문제는 우리 동구의 미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또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최소한 제 임기 4년 동안에는 일관되게 말씀하신 교육의 투자, 우리 동구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끝내면 사교육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고민하라고 해놓고 저는 고민 안 하게 되잖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스크림 홈런 LEI 뭔지 아시죠? 중학교는 수박시 엠베스트 뭔지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는 대성 마이백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게 뭐냐면 유명한 대형 그룹형 학원입니다. 이 그룹형 학원에 대한 인터넷 강의, 인강을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를 본 사업이 하나 있어요.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입니다. 이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EBS 강사 무료 인터넷 강의가 많은데 왜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인터넷 강의는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1타 강사, 유명한 강사와는 조회수가 폭발하죠. 그게 5-6개 되는 게 전부 다 유료 사이트입니다. 이런 유료 사이트를 우리 동구민 1년에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한 2천여 명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 2, 3학년 합쳐봐야 한 6천 명 선일 거예요. 그럼 중학교는 비슷할 거고 초등학교는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 동구민 아이들에게 인터넷 강의, 이 대형 그 사설 학원 그룹과 연계해서 인터넷 강의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교육의 영역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 서울론이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나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무리 많이 돼서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지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이 투자하는 교육 예산으로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은 그런 데 쓰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구민 아이들에게 이 대형 학원에서 대형 이 사설 학원 그룹에서 연계해서 효과를 갖고 있는 서울론에 대한 거를 우리 동구에도 한번 접해서 고민해 보는 거, 연구해 보는 거.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차상이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방법으로 넓혀 간다면 정말 의미 있는 교육사, 동서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는 기록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말씀해주신 예를 들어주신 서울 러닝에 대해서도 좀 듣고 성과가 좋고 호응도 좋다는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 국제 교육 관련돼서 저희가 좀 주력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에서 말씀해주시고 제안해주신 서울 러닝도 벤치마킹해서 네. 저희가 동구 현실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박기조 부총장께서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도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설문조사를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받았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문조사예요. 가칭 이제 국제센터를 바꾸는 개념 같아요. 근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도 굉장히 이게 막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어서 저도 그걸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동구가 우리 동구구청장께서 우리 동서 교육 격차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동구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뭔가 좀 희망,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국제센터에 대해서 다시 재개관한다는 거 그런 것도 저는 동서 교육 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 저 역시 그 의원으로서 열심히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포트하겠습니다.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불법 도로 점용 행위, 그중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관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삶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업무이며 그에 따라 수반되는 해결되지 않은 민원 또한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 광고물, 불법 주차 등 단속하는 업무를 이른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업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노점상, 불법 주차 등 단속 업무,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노점상과 인근 상점 혹은 노점 협의체와 인근 상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9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 불법 점령 행위 신고 건수는 총 1,985건이며 이 중에서 약 17%인 334건이 노점 관련된 민원입니다. 특히 많은 유동인구와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원동 신한은행 주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노점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노점 협의체 등과의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여서 노점 축소 그리고 주민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점의 대부분이 생계형임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노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객선 지키기 운동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 단속에 효율을 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통행 불편 등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강제 철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보이는 내후년 2024년경에는 중앙시장 앞 양쪽 포도가 현재 대비해서 한 1.5m 정도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극심한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대전노변의 노점상 완전 철거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고민하신 적도 보이지만 좀 살짝 아쉬운 게 노점을 하시는 분들, 물론 우리 노점을 단속하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된 업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행정 집행이 있을 때마다 참 시달리고 또 다치기까지 하고 인간적 모멸감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업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 노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을 하시는 분들 거의 뭐 생계를 위해서 노점을 하시는 거고 그 생계를 위해서 그 간절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 공무원과 큰 갈등이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을 좀 예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히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균형 잡힌 노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행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쪽의 그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는 거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이 노점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쪽의 다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생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좀 균형 있게 네.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기준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행되는 일문일답 형식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이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용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커가지고 그냥 확 올라래. 사랑하는 22만 동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영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온 힘을 쏟고 계신 박희조 구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구정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정의 주요 사항들을 돌아보고 동구 발전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내 가로수 관리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가로수 수중 개량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로수는 도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부족한 녹지를 제공하여 생활환경 개선시키고 소음 공해를 줄여주며 도시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특히 잎이 풍성한 은행나무의 경우 한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 노란색의 은행잎은 시민들에게 정취와 추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가로수의 경우에는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뿌리를 내릴 공간이 부족한 곳에 식재된 가로수는 보도블록을 들어 올리고 인도 경계선까지 무너뜨려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으며 상가 앞쪽까지 뿌리를 내릴 가로수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가지치기 역시 지행해야 합니다. 비용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과도한 가지치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나무가 제대로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곳은 가을철마다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석쯤부터 초겨울까지 보도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약한 냄새는 물론 보도에 어지러이 밟힌 열매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 가로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가로수 관리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적합하지 않는 가로수의 수중 개량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가로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총 3만 3천 그루로 그중에 한 30년 이상 노령 대형목인 거즘나무와 은행나무 약 5천 그루 총 가로수 중 한 22%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은 가로수의 노령화로 자연재해 발생 시 도복 위험, 또 교통시야 방해, 보도블록 돌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은행나무, 암나무의 경우입니다. 열매 낙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민원 발생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17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사업비 약 16억 원을 투입해서 약 1,200주의 가로수에 대한
재해 위험목 제거, 수형 조절, 전지, 보도 정비 및 은행 암나무를 은행 수나무, 왕번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세월로 은행나무 암수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은 동구에는 은행 암나무가 651주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및 교체 작업을 시행하여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쾌적하고 가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현재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 간격은 6m에서 8m를 기준으로 심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 건의하여 심는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건의를 했어요, 시에다가. 우리 동구는 나무가 너무 오래돼, 버집나무 이런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전역서부터 다 그런 나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제 대전역서부터 은행나무, 수나무로다가 우리가 이제 식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팝나무로 이제 거기 식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어쨌든 나무가 우리 가로수를 수중갱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은행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은행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병들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이제 중동 있죠. 중동서부터 저쪽 삼성동까지 그게 그래서 그 나무가 아마 한 50년 은행나무 50년은 아마 훨씬 넘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셨고 또 주민들이 이제 거기를 좀 나무를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가 간판도 가리고 또 계속해서 전지를 해도 또 봄 되고 여름 되면 그 잎이 커서 계속 뭐 나무 좀 잘로 달라고 계속 밀어넣고 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시내권은 사실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저번에 이팝나무 심을 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 심을 때 이 구덩이 파는 걸 깊이 안 파고 그냥 깊이 파지 않고 그냥 심다 보니까 벌써 이팝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팝나무가 뿌리가 올라오면서 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무를 식재할 때도 그게 관리가 누가 그걸 관리 감독을 하는지 그걸 묻더라고요. 동구청에서 누가 하느냐 그걸. 그래서 녹지과에서 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나무 심는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조금만 파가지고 그 끈도 끊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놓고서다가 이걸 흙으로 덮고 그 위를 왜 작은 돌에다가 왜 본돈과 뭐를 섞어서 이렇게 쫙 갖다 이렇게 붙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것은 이렇게 철판인가 뭘로 해서 또 이렇게 그 각을 맞춘 것도 있어요. 거기는 덜 갈라지더라고요. 그 철판이 이제 눌려서 올라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수중갱시를 할 때 그런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본도에 뭐 작은 돌에다 본드를 붙여서 그 위에다 이렇게 붙이니까 이게 어느 몇 년 되니까는 벌써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저기 심은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우리 대전역에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벌써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 당시 그 나무 심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그냥 이렇게 얕게 심으면 저거 뿌리가 다 위로 올라온다. 그 얘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잘못 식재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된다. 그분한테도 그 심을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심어놨다. 이래서 그런 사실 나무 식재할 때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또
저기 성남동 거기 날망 거기 그쪽도 어쨌든 한 2천만 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우리가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때 가로수가 다 죽었었잖아요. 뭐 또 수정을 잘못 우리가 해서 뭐 얼어 죽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또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나무를 수중할 때 잘 우리가 그 나무에 대해서도 좀 정말 이렇게 오래 얼어 죽지 않고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우리 이 가로소가 사실 굉장히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눈에 좀 보이는 거고 네.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이제 공직자들 통해서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앞으로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우리 녹지 공간으로서 가로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도시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지금 도심권 안에 원도심권 안에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좀 받아들이고요. 특히 사후 관리 심은 다음에 사후 관리보다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실 대로 심는 과정에서 또 심기 전에 이렇게 근원적으로 좀 문제가 좀 없도록 저희가 좀 관리 감독에 대해서 더 책임 있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우리 구에서 만약에 나무 같은 게 이제 고사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왜 전문가들 있잖아요. 수목 치료 예. 기술자, 나무 의사 뭐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우리 구에도 국장님, 그런 분들 계신가요? 우리 기술 국과장님. 나무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아니 우리 구에서 구는 없어요? 청장님 구는 없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좀 이렇게 우리 나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나무 의사를 채용하는 거는 좀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수급 나무 의사 등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앞으로 전문적인 식견이 좀 필요한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밭 수목원에 있는 나무병원 그리고 민간에 지금 있는 나무 의사에게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내지 또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가지치기 할 때는 어떻게 치나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나요? 가지치기 할 때는? 그걸 좀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숙달된 그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 가지를 너무 무분별하게 친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주민들이 이제 가지를 어떻게 좀 쳐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나 봐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뚝뚝뚝 잘라놓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 주변에 있는 나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와서 그냥 뚝뚝뚝 잘라고 가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개선을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우리 그 나무 이렇게 전지라고 하나요? 네. 좀 자를 때 도시 미관을 좀 해치는 그런 보기 흉측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역 그 뭐랄까요 상권에 좀 해를 좀 가할 수 있는 이런 것 등을 좀 고려해서 전지 작업에 더 유념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대전역에는 이팝나무가 이제 몇 년 동안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를 자르는 거 보면 이제 그 밑에만 2가지 3가지 자르고 키로만 키우거든요. 사실 키로만 키워도 그게 문제가 된다. 주민들은 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무를 덜 자라고 예쁘게 이렇게
이팝나무를 자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달라고 하니까 네네.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좀 잘 해서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저기 저 시장청장님 우리가 여기 저기 우리 중동에서 우리 저기까지 삼성동까지 그 오래된 은행나무 한 50년씩 됐거든요. 거기는 수정할 계획은 계신가요? 우리 좀 동구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연차별로 이렇게 암수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동에서 좀 말씀하신 삼성동 구간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좀 자료로 우리 의원님께 좀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의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철도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여건상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와 보도가 한 20여 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와 보도는 주민들에게 서로의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이 연결도로를 통해 왕래하며 어쩌면 단절될 수도 있었던 두 공간을 지금껏 이어주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설치된 지하차도부터 비교적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홍두 지하차도까지 전반적인 시설물 환경과 관리 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하차도 대부분 노후되어 변색되어 있고 많은 곳은 기둥을 따라 누수의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첨부된 사진처럼 벽면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 더욱 열악합니다. 어둡고 삭막한 보행료로 인해 이곳에 통해 이동하는 보행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료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또한 지하차도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대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청장님 잠깐요. 지금 질문자들께서는 해당되는 시간이 할애의 시간이 40분인데 1차 우리가 질문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7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15개는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폭 20m 이하인 은어송 또 옥방 지하차도 2개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차도가 표면 마감을 도장 페인트 또는 타일 붙임으로 시공하여서 벗겨짐 현상 또 탈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대동 또 가오 지하차도는 콘크리트 면처리로 정비 이미 완료하였고 원동, 인동, 효동, 삼성 지하차도 4개 지하차도는 노후도의 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의 벽체 및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낮은 실정으로 내년부터는 공공일자리 등 고정 인력을 확보하여서 지하차도, 교량 등 도로 시설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차도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동산, 정동, 또 신흥 지하차도 등 총 7개 지하차도의 보행 통로 조도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꾸준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나머지 지하차도 또한 순차적으로
조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저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이제 청장님도 아마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경부고속철도 사업으로 인해서 이 지하차도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도 다 벗어졌어요. 이 사진 같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하도가 우리 선거 때도 많이 들었죠. 청소를 해라. 지하차도가 청소 하나도 안 된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하차도를 청소하기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차 다녀야 되고 청소를 하게 되면 차 안 다닐 때 새벽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께서는 너무 공해 때문에 너무 이제 경부고속철도변 그 차 보도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이제 컴컴하고 이렇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사람 다니는 이제 보도도 너무 환하지 않고 너무 이제 퇴색돼 가지고 참 미관도 좋지도 않고 또 사람 다니기도 으슥하고 안 좋다 이런 민원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하차도를 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몇 군데 다녀봤어요. 했더니 거민 순서부터 막 그냥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한번 일자리 이런 분들은 아마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지 아닌 분들이 하다가 또 사고 나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를 좀 전문성 청소하시는 요원들을 좀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할 건 아니잖아요. 철도청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대전시. 대전시하고 대전시하고 철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지금 관리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에서 하고요. 그리고 폭 20m 이하인 은호송, 옥방 지하철도 2개소는 우리이고 딱 2개만 저희가 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 넣는 분들은 다 우리한테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지하차도가 어디서 관리하는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든지 민원은 뭐 시가 됐든 뭐 경찰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소 문제는 여러 부분에서 민원인들 또 구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전에 그 청소를 묵은 때를 좀 씻겨내기 위해서 세제를 한번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환경단체로부터 뭐 문제 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 문제는 깔끔하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근데 미관상만 좀 눈에 거슬리는 걸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안 되면서 효율적으로 좀 묵은 때를 좀 벗겨낼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를 꼭 칠해야 되고요. 너무 다 벗어졌어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페인트라든지 타일 뭐 이런 교체까지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제 이게 기일이 돼가지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런 걸 신경 안 쓴다고 구청에서 왜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시하고 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도 지하차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천변 북부교 및 삼성교 주변 교통 혼잡 개선과 경관보도교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천 주변은 현재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간경 개선 사업의 중심이며 대전 역세권 근현대 문화유산을 필두로 동구 문화공간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교와 삼성교 일대는 주택과 상가 등이 밀접한 데다 보행자와
퇴행료가 많아 예전부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천변을 따라 형성된 도로엔 보행료가 없고 폭이 비좁다 보니 보행자와 차량 모두 통행 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다 보니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구간은 천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전무하며 도로와 교통량이 노화되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삼성동 북부교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하고 있는지와 교통 노후에 따른 도시 미관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며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하천 재해 예방 사업과 연계하여 북부교부터 삼성교까지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를 위한 천변 보행 데크 설치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경관 보도교 설치에 대한 구청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동천변 경관 보도교 설치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교 주변 교통 혼잡 관련하여 도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삼성동 북부교에서 삼성교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인근의 추진 중인 그 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차장 조성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선 유도봉 등을 설치해서 차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부교 또 삼성교 등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대동천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보수 보강 공사 시 미관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동천 북부교 주변 경관 보도교 및 보행 데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천 하천관리청인 대전시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재해 예방 사업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대동천 내 보도교 4개소를 철거 후 재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 시 자주 침수되는 북부교 주변 보행 데크는 제방 높이로 재설치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경관 보도교 신설은 우리 구에서도 지속 건의 중에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방 사업 목적상 기존 시설에 국한돼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다소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동천 재예방 사업에 미반영될 경우에 별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천 내에 보도교 4개를 철거하고 재설치한다겠는데 이거 4개는 어디예요? 철갑교 등 해서 정확하게 철갑교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3개는 제가 좀 양해해 주신다면은 철갑교 포함해서 그 철거되는 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전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장님, 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구 사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왜 있나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사업 같은 걸 좀 이렇게 확 띄게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구는 그렇게 확 띄질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일단 예산 문제가 아마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의 의지도 아마 일부 좀 반영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구청장이 아마 이제 공약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이제 성과물들이 나올 텐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엇이 옳다, 뭐 나쁘다라고 그런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 개를 나눠서 하는 게 옳은 건지는 그 구의 실정에 따라서 또 구청장의 철학이나 또 의회의 협조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좀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여튼 저기 우리 삼성동은 잘 아시다시피 뭐 주차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아보셨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좀 해주시고 여기 이제 어쨌든 저기 그 데크를 놓으면은 어쨌든 사고라도 덜 부딪히고 사고도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약간의 사고가 나고 해서 뭐 병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자주 그러거든요. 거기가 위험성이 크니까 이렇게 저기 데크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예쁘게 다리를 놔주고 왜냐면 거기는 우리가 저기 우리 보문고등학교에서부터 저쪽까지 그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예쁘게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가 이 데크가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기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다 잠기잖아요. 잠기다 보니까 여기 이게 다시 망가져서 또 공사하고 이러니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니까 하여튼 저희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동 주민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그런 소외감도 상당히 좀 가슴으로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우리 삼성동 지역의 좀 수건 사업인 현재 보건지소 자리에 그 복지관 기능 넣는 것도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실 삼성동 주민들이요 청장님한테 기대가 커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전통시장으로 동구의 상징적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를 테마로 관광과 문화를 연계하여 많은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중부권 최대의 시장입니다. 또한 이 근처에는 대전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대표하는 청소년 웨이킹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00여 석의 객석을 갖춰 청소년들의 문화, 공연, 행사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규모 회의실로 각종 회의와 강연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몇 년 동안 대규모 행사나 공연을 줄어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돼 따라 중앙시장과 함께 대전의 관광 명소로 다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객들과 이용객들의 위치하기 위해 필요한 대형버스 주차장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몇 년째 이 같은 문제를 지속하여 제기하고 있음에도 해결책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형 시장의 정책, 대전에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열성을 기울이지만 막상 단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중앙시장 내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만 명에 좀 달하는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중심에 주말 축제를 연중 실시하고 화월통을 정리해서 야시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본격적인 대전 영시 축제가 개최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시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편리한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10월 59억 원연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 207면의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완공함으로써 총 648면의 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의 단체 방문객을 위한 대형 버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 소유자들의 의사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소유자는 매도 의사가 있음을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일부의 경우 개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상인회 그리고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점이 해결되면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또 시익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거쳐서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응모할 좀 계획입니다. 만약에 응모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중앙시장의 대형 버스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 근데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거기 우리 전 청장님하고 한번 다 가서 거기를 보고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청에다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했어요? 했나요? 그 당시에? 오관영 의원님, 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건지 바른 데다가 세워서 하십시오. 아니요, 아니 그거는 뭐 내가 다음 1대1로 할 거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받으세요. 네네네. 네. 하여튼 저가 거기도 우리 지평부 직원들하고 전 청장님하고 거기 가서 어쨌든 그 자리까지 보고 다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한 뭐 88억인가 뭐 100억 들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그게 자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고요. 정말 우리 저희 중앙시장에는 대형 버스가 시급한 게 왜 시급한지 아시죠? 위켄드 센터에 전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대형 버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시급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중앙시장 투어가 있어요. 전국에서. 그럴 때 차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막 10대씩 들어와요. 10대도 들어오고 막 어떨 때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시장으로 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본연이 매년 이 주차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희수 청장님께서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좀 답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무슨 공사를 하려면 자재값, 물자값이 올라가지고 계속 이게 예산이 크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건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서 좀 예산이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넉넉한 버스 공간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을 하면은 좀 다소 시일이나 또 예산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수용 규모를 좀 적게 해서 빨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또 지역의 상권 활성화 또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원하시는 대로 빨리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또 제대로 된 그런 버스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조금 시일이 걸리도록 하는 거 좋은지 사실 좀 판단이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그 이벤트홀 그 한 블록은 하면은 뭐 한 10미터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면 거기 그 자리가 또 제일 낫고 왜냐하면 거기 건물들이 없어짐으로써 또 중앙시장이 환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 건너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는 시장 사람들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기를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우리 거기에 이번에 주차장 200면 해놨잖아요. 이제 3주차장. 근데 이제 그 앞에 시계방 거기가
이제 임대라고 써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형제 과장님한테 거기 임대 그거 띄고 우리가 빨리 추진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좀 청장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버스 주차장 문제 진행 상황과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입구에 그 시계방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따로 좀 서면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거 좀 해결해 주시고요. 하여튼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민선 8기 미래에 큰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고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박혜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이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만 시간 내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 좀 빠르게 할게요. 다 있으시니까 괜찮으시겠죠? 네, 존경하는 22만 동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은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정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순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동구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박희조 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바람과 변화로 가득 찼던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변화의 끝에 우리 동구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리란 기대를 가져보며 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질문을 통해 올바른 동구의 미래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희조 구청장님께서는 옆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 동구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수건 사업이었던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 계층, 연령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재난을 겪으며 지역 사회의 보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공병원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의 동구 유치를 위해 전임 청장님들께서는 전담 직원을 두어 100인회, 500인회 등 시민위원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해나갔고 여기에 장철민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지며 작년 말 동구 용운동 일대에 대전의료원 유치가 확정되는 큰 경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이 확정된 지금 앞으로는 조속한 건립 완공과 개원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다시 고민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전의료원 설립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료원 건립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서도 질문드리며 대전의료원 신설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건립 과정에서 건강과 안정적인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구민 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세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분석한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752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1287명, 또 취업 유발 효과 1430명으로 분석돼서 지역 경제 파급 및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의 부조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또 메르스 등 국가적인 비상사태 시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립대학교 병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의 연계성 강화와 안전망 확보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전의료원 건립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동구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속 통과 촉구를 위한 3번의 결의대회 그리고 서명운동 등이 결실을 맺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건설공사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은 용운동 11번지 1원 천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도시공사에서 부지 조성 후 용지 분양 시 대전시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759원을 투입해 건축 연면적 33,148제곱미터 약 10,000평이 조금 넘는 규모로 319병상 21개 진료과 그리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약 391명의 의료 인력을 갖추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서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 개발계획 수립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단계별 행정 절차 이행에 신속히 대응해서 2026년 준공까지 정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 후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 응급상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건립이 동구 전 구민의 영혼이 담긴 중차대한 100년 대계 사업임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익 증진 및 보건의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전의료원 건립은 대전시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우리 동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애써 일궈내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설립 때부터 동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TF팀에도 동구가 참여하고 동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도 우리 주민들이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동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 활성화를 시에 적극 건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의가 아닌 적극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그와 함께 전담 직원 배치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는 전담 부서가 지금 돼 있고요. 말씀하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의료원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민의 어떤 투쟁의 소중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의견 반영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동구 역세권 내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 동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청년들의 증가폭은 점점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역세권 지구 개발을 필두로 원도심의 오래되고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대전 혁신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정주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극심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대전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양질의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그에 관련된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며, 또한 공공기관 유치 후 지역 주민, 거주민 우선 채용 등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 동구 역세권 내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역세권 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와 연계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대전 역세권 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2021년 6월부터 업무 분담별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홍보 활동, 또 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서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대전시 이전 예정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그리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각각 2021년 12월 그리고 2022년 7월 이전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두 공공기관의 동구 이전을 확장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현재 대전 역세권 내 조성될 복합환승센터에 최종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협약에 따라서 2023년 이전 대상 직원의 한 40% 이상이 임시 이주하게 되며 임시 이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후보지 추천, 또 건물주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대전시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 상임위 소관의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동향 파악, 정보 공유 등 공조 체제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동구자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동구자치 지원 방안은 없으나 대전시와 협의해서 이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이주 정착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이전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업 유치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0일 대전 역세권 구역이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련법이 좀 통과가 안 됐는데 최근에 관련법이 국회에 지금 입안 중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전 기업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라든지 기반 시설 지원 등 지원 방안이 더욱 활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거주민 혜택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대한 특별법 제29조 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30조 2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이전 공공기관이 직원 채원 시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한 18%부터 연차별로 상향 적용해서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구는 대전시 또 중앙부처 등의 의무 채용 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거주민 혜택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해서 지역 거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연구원이 2023년까지 이전 대상 직원의 40% 이상의 임시 거주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제 협약 지금 좀 맺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상황은 저희가 이제 대전시하고 좀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대전시에서 이 업무를 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동향,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 좀 더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방안과 거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듯이 공공기관 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단지 지역인재 채용과 기존 거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 선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되었을 때 우리 함께 유입되는 인구가 장기적으로 우리 동구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규제 완화, 이주 정착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울산에 세워지면서 혁신도시 내 아파트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서 분양시 특별공급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유입으로 직원들이 동구를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특별공급과 같은 방법을 구상 중이신 게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유치 자체도 문제이지만은요. 사실 이제 2차 공공기관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면은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대전을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주 여건을 완전히 옮기지 않는 한 서울 수도권에서 쉽게 주말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대전을 선호하는데 정작 그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또 이런 정치권의 논리에서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좀 그 구성원들하고 의지와 달리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다 중지를 튼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원래 기관에 있었던 데서부터 이렇게 출퇴근하는 형태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서 대전에서 정착을 하고 또 동구 구민으로서 또 간착할 수 있는 저희 구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거 문제라든지 또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대전시와 또 협조를 해서 촘촘하게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답변이라서 조금 더 섬세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답변이 그 정도가 최선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의료원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제가 있어서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료원 말씀하실 때 운영 방법 계획에 대한 질의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유성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정신병원이 대전의료원을 합류하는 방안에서 일각에 제기가 되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시의회에서 유성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모 의원께서 그를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을 보도가 된 걸로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해당 의원께서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고 스스로 발언을 정정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다시 보도가 됐는데요. 만약에 그게 발언이 정정하지 않은 그 원래 발언이 우리 주민들이 우려한 대로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구청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구청장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허무맹랑한 좀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신경을 쓴 발언은 아니라 이런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께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도 또 말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구청장님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의중을 여쭤봐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박철용 의원님을 비롯한 오관영 의원님 또 김세현 의원님 세 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윤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지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